지금부터 리서치 페이퍼를 쓰는 방법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리서치 페이퍼 쓸 때 유용한 표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패러프레이징 방법, 다시 쓰는 방법을 조금 집중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리서치 페이퍼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Introduction, Literature Review, Method, Results, Discussion and Conclus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모든 페이퍼들이 이러한 모양을 대부분 따르는데 어떤 페이퍼들은 조금 다른 형식을 따르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페이퍼들이 이 형식을 따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전 연구들을 잘 공부해 보면 어떤 표현을 쓸지 어떤 형식을 쓸지 이게 좀 눈에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한국어로 논문을 쓴다라고 했을 때 본 연구는 블러블러블러 해서 블러블러 해서 블러블러 하였다. 이런 식으로 본 연구다 아니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뭐 이런 표현들 그런 말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어 표현이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단어 이상 연속된 단어로 그대로 쓰면 표절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들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티피컬하게 쓰는 그 어떤 뼈대가 되는 표현들은 그대로 공부해서 쓰면은 좋죠. 예를 들면 네, 한번 우리가 그런 useful expression을 그대로 썼다고 해서 그것이 표절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른 논문들에서 사용된 expressions를 한번 공부해 보는 거 그런 시간도 여러분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네, 리서치 토픽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this study examined 또는 this research examined 이런 소리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이 표현을 그대로 썼다고 해서 표절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어, two experiments were conducted 이런 표현을 그대로 썼다고 해서 표절이라고 하지 않는다. 보통 6단어 안에 컨텐츠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 표절의 의심을 받는 거지 이런 유용한 표현들을 쓰는 데 있어서 그대로 썼다고 우리가 어, 어, 그 표절이라고 걸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유용한 표현들을 한번 여러분이 이전 논문들을 보시면서 메모를 해 놓으시고 공부를 하시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나운을 보통 쓰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I examined라는 표현, we examined라는 것보다는 그 I를 보통 숨기고 싶어 해요. 예, first person pronoun I를 별로 쓰고 싶지 않아 했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this study라든지 본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this research라든지 이런 표현을 써서 액티브 센텐스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그냥 패시브 센텐스를 써서 네, conducted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were conducted, was conducte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좋죠. 한번 여러분이 읽은 논문들을 잘 살펴보도록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다른 논문들에서 어떻게 리터러처 리뷰라든지 이런 부분을 썼는지 잘 살펴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사이테이션을 많이 하죠. 내 연구만 오롯이 얘기하는 것보다 요즘에 연구 추세는 기존 연구들은 이런 연구를 했는데 나는 거기에 더해서 이런 연구를 한다.
기존 연구에서 이런 것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맞는지 확인한다. 뭐 이런 등등의 그 기존 연구들의 서머리가 꼭 필요해요. 그랬을 때 그리고 누가 이것을 주장했는데 내 주장이 이거랑 되게 일치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이전의 연구들이 했던 내용을 사이트에 해주는 것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됐고 그것을 함으로 해서 나의 연구도 힘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얘기했고 누구도 얘기했고 누구도 얘기했어. 그러니까 나도 이런 얘기하는 거가 이런 흐름에서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이테이션은 무조건 잘 하시는 게 필요해요. 사이테이션을 하실 때 당연히 그 저자가 있고 어디다가 그 출판을 했고 그다음에 몇 페이지에 무엇을 얘기했는지 당연히 확인하시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내용의 서머리나 여러분의 이밸류에이션, 크리티시즘을 넣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useful expressions를 잠깐 보면 어떤 소스, 그 이전에 우리 원문을 얘기할 때, 누구 그 페이퍼에 의하면, 예를 들면은 그 연구자에 의하면 이런 것처럼 하면은 according to 신 2017 이런 식으로 출판 연도까지 표현을 많이 해주죠. 하면 불러 했다. 신 2017년이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 이런 식으로 제시했다. 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아예 짧게 뭐라고 그랬다. 하고 한 것은 신이 2017년에 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괄호로 마지막에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꼭 써서 네, 그 사이테이션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테이션 된 부분에 어,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은 마지막 참고 문헌 리스트에 작성을 해주셔야 하고요. 꼭 그 부분은 쌍으로 존재합니다. 여기 앞에 사이트 된 거는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여러분이 리더가 그 정확한 정보를 찾고자 할 때 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 문헌 리스트에는 되게 디테일드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줘야 해요. 네, 여러분 보면 리포팅 버브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것을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주장했다 하는 것처럼 누가 말했다, 누가 제시했다 이런 표현들로 네, 이런 동사들을 쓰면 좋겠어요. develop 했고, report 했고, study 했고, find 했고, expand 했고, 예, show 했고, report 했고, demonstrate 했고, observe, find, analyze, provide 등등의 동사들, 그리고 suggest, argue, explain, find, point out, discuss 이런 동사들 써서 여러분이 그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리포팅 버브를 사용하시면은 네, 리터처 리뷰가 조금 더 많이 풍성해지죠. 음, 중간에 이제 메서드 부분도 티피컬한 형식을 취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사용되는 표현들도 여러분이 샘플 페이퍼를 보시면 표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리서치의 리졸트를 얘기할 때 되게 중요하죠. 이것이 시그니피컨스가 있느냐, 얼마나 중요하고 유의미한 결과냐라고 얘기할 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네,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뭐 두 그룹을 비교했을 때는 이렇게 쓰고 괄호를 써줘서 t 값을 degree of freedom과 함께 이렇게 제시해 주고요. 그다음에 p value, 네, probability를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똑같이 이제 그런 표현을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두 그룹이 어드밴스드 러너랑 인터미디엇 러너를 비교했다면 Advanced learners read the sentence faster than intermediate learners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괄호를
한 다음에 그 통계값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리서치를 한 후에 결과를 보고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조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퍼런스 리스트, 즉 참고 문헌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형식에 맞춰서 레퍼런스 리스트를 쓰는데 이것은 어떤 그 형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APA 형식을 쓴다라고 할 때는 references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 페이지가 구성이 되는 거고요. 한 페이지 이상. 네. MLA 같은 경우는 work cited라는 제목으로 그 참고 문헌 리스트를 네, 구성합니다. 어떤 데 같은 경우는 비블리오그래피라고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전체 참고 문헌 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은 텍스트에서 사이트 하지 않은 거는 여기 리스트에다 넣지 않습니다. only 사이트 한 것만 레퍼런스 리스트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넣는 방법은 저자의 first author의 last name, family name의 alphabetical order. 네. 그 알파벳 순서로 얘기를 하는데 동일 인물이 여러 개 썼을 때는 출판 연도 순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scholar.google.com에 들어가 보면 네, 여기에 요 표현되어 있는 거 더블 클릭 그 더블 코테이션 마크를 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APA를 쓸 수가 있어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의 논문을 사이테이션의 텍스트에서 썼다. 그러면 레퍼런스 리스트에도 이 사람의 그 풀 정보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 논문의 정보.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패러프레이징이라는 방법, 다시 쓰는 방법인데 예, 사이테이션을 해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디테일한 내용을 그 사람이 쓴 페이퍼에서 복붙하면 안 되죠. 복붙해도 되는 그 단 하나의 방법은 여러분이 더블 코테이션 마크로 직접 인용을 하면 복붙이 가능해요. 그것도 한 문장 이내로. 만약에 두세 문장을 복붙한다 그러면은 아예 따로 그 단락을 구성을 해야 돼요. 인덴테이션 써서. 네. 근데 이 방법은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많은 내용을 그대로 복붙해서 쓰는 그 그런 방법은 많이 쓰이지가 않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내 논문이 자연스러워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직접 인용보다는 간접 인용을 많이 쓰는데 간접 인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포팅 버브를 써서 누구 학자가 이렇게 몇 년도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이런 식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원문의 내용을 여러분의 글로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겁니다. 다시 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인용보다는 간접 인용, 즉 패러프레이징을 많이 추천합니다. 패러프레이징은 소스 머티리얼을 거기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의 말로 your own words로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의 길이가 되게 비슷할 수도 있고 예, 조금 짧을 수도 있는데 서머리 같은 경우는 매우 더 짧아지는데요. 패러프레이징은 그 내용을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거나 조금 짧아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줄 수 있죠. 한번 패러프레이징 하는 방법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네, 파트 오브 스피치를 바꿔주면 돼요. 터미놀로지는 바꾸지 마시고요. 그 고유 용어는 바꾸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쓰는 그 명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동사로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거나 네, 이런 식으로 품사를 바꿔주면 쉽게 패러프레이징이 됩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스트럭처, 그 센텐스 문장 형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패시브 보이스를 액티브로 바꿔주시고 아니면 액티브를 패시브로 바꿔주신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뭐 디렉트 코테이트, 즉 다이렉트 코트를 직접 인용을 인다이렉트 스피치로 바꿔준다든지, 그다음에 클로즈의 순서를 바꿔준다든지, 네, 이런 방식으로 센텐스 스트럭처를 바꿔주시면 돼요. 또 하나 마지막의 방법은, 네, 제일 많이 쓰는 게 유사어의 유의어, 예, 시노님이나 시노니머스 프레이즈로 그 같은 의미를 그대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카데믹 텀이라든지 테크니컬 텀은 바꾸면 안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패러프레이징 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리서치 페이퍼에 특히나, 네, 여러분 useful expression을 공부하는 방법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패러프레이징 하는 방법을 조금 공부해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그 관련된 논문을 찾아서, 그 관련된 논문에 초록이 있어요. 앱스트랙트가 있는데 그 앱스트랙트를 여러분의 말로 패러프레이즈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이제 매번 이렇게 실력이 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사이테이션 정보를 어, 우선은 첫 줄에다가 기록을 해주시고, 그 후에 이제 그 앱스트랙트에 패러프레이즈 한 거, 네, 그것을 작성해 주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리터러처 리뷰를 쓸 때 그 부분을, 네,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논문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징 하면서, 네, 쌓아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